예, 안녕하십니까. 선직입니다. 임부길 교수님의 이승만 건국사로 다시 돌아왔고요. 한송 과목 편입니다. 예. 아무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성령의 그 불의 세례를 받고 정말 변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한송 과목에서 정말 엄청난 그 독서와 탐구를 이제 하셨는데, 예, 여기까지 했었죠. 그 영일동맹 조약문을 그 읽고 나서 그 번역을 이제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뒷날 원본하고 이제 대조를 한번 해봤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감옥에 들어온 게 이게 원본이 아니었었나 봐요. 예. 아무튼 뭐 그런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국제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그 잘 보고 계셨던 거죠. 청년 한 그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옥중에 있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우리는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그 테러리즘 그 헤즈볼라부터 시작해서 하마스 뭐 이제 이런 그 전쟁을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감옥에 있는 분이 영일동맹 조약문을 내용을 보고 있는다. 이거 진짜 이 보통 어떤 이런 그런 천재가 아니고서는 사실 굉장히 힘든 얘기죠. 당장 뭐 저기 그 원님 눈치나 보기 바쁜 그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텐데 이때 당시에 동맹이 체결되었구나 이제 뭐 이런 거를 챙겨 봤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난 그런 아무튼 이 넘사벽의 경지 이제 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죠. 한순간에 변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승만.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거리 투쟁을 하고 싶어 타로까지 감행했던 열흘 급진파 청년이 신학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온순한 어린 양이 되었다. 이승만은 타고난 기록의 왕이기도 해야 했다. 배제학당 입학 후에 주요 기록은 물론 한송 감옥 5년 7개월간 벌인 갖가지 활동을 깨알같이 기록해 놓았다. 더구나 그의 미국 유학 5년 이후 망명 35년간 일기와 각종 편지들, 저술들, 자료들은 또 얼마나 귀중한 현대사에 살아있는 자료인가. 이게 갖가지인데 갖가지 이렇게 되나요? 이게 이제 그 급하게 이제 쓰신 글을 이제 수정해서 이렇게 입력해서 올리시는 거라 이게 띄어쓰기라든가 이제 오타 등이 있는데 여기 밑에 빨간 줄이 나오는 게 보기가 좀 안 좋아서 제가 그 빨간 줄 표시를 지웠어요. 아무튼 한마디로 청년 이승만에게 한성 과목은 교회, 학교, 독서실, 영어학원, 집필실, 대학 교실이었다. 특히 감옥에서 집필한 논서들과 저술들은 삼천리 금수강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진짜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토대의 나라가 된 거겠죠. 한 번 더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건국 구상. 다시 말하면 오늘 선진 대한민국의 원형을 구상 설계하였음. 그러니까 이 한성 감옥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시간들이 정말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은 처음부터 기독교를 국교로 하기보다는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는 현대적 국민국가의 지도자를 자임하는 자유민주주의 면모가 돋보인다. 그렇죠. 이걸 또 국교로 선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차라리 그냥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하지. 차라리 그랬으면 이게 한국이 좀 지금쯤 좀 정신 차리는 그런 나라로 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뭐 안 되면 다 조상 탓이니까 우린.
아, 이렇게 잘 만들어주셨는데도, 예, 또 이승만 대통령 탓을 하고 있네요. 예. 나라 꼴이 너무 엉망이라, 예, 지금은 뭐 그냥 다 그놈들이 그놈들이고, 예. 예, 여기 계신 분이시죠. 예, 청년 이승만. 기독교를 전도하여 개종한 전직 고관 양반들과 자제들 앞줄 왼쪽부터 강원달, 홍재기, 유성준, 이상재, 김정식. 와, 이상재 선생님도, 예, 여기 계셨다는 거네요. 둘, 셋, 넷. 이분이 이상재 선생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상재 선생님이신가요? 동명이인인가? 이상재 선생님이 안명선, 김린, 유동근, 이승인, 무명의 소년, 부친 대신 복역 중. 아, 이 무명의 소년이 대신 복역하는 게 가능하던 시절이었군요. 어, 참 재밌어요, 그쵸? 네. 참 이게 정말 재밌는 이승만 연구원의, 예, 이게 정말 재밌는 대목이네요. 대신 복역이 가능하던, 예.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프고 뭐 그러니까 들어오면 바로 죽으니까 뭐 그럴 때는 대신 누가 들어가서 살아라 뭐 이제 이런 게 있었나요? 참. 아무튼, 예. 생지옥이 복당으로 변했도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린 이승만은 한성 감옥을 복당 감옥이라고 불렀고 동료 죄수들이 합창한다. 이때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였나 보네요. 처음에는 이제 안 그랬대요. 그래서 서양 귀신 들렸다고, 예.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청년 이승만을 막 뺨을 때리고 막 그러죠. 근데 나중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예, 감옥서장한테도 이제 학당 개설을 요청하고, 예, 이러면서 백성으로서 죄를 범하는 것은 교화가 안 된 탓인 것을 백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 생각을 않고 그 죄만을 다스리려 하니 죄수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급하다며 감옥학교 개설을 허락받는다. 김영선은 개화파 대신 한규설의 절친으로서 여러 차례 이승만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 예, 한규설의 편지들이 남아있어 두 사람이 이승만의 감옥 활동에 많은 편의를 제공했음이 밝혀진다. 이승만은 당시 죄수 350여 명을 소년반 성인반으로 나누어 가학이와 거학에부터 국사윤리, 산수, 세계지리 등을 가르치고 성경을 함께 읽고 강론하며 기도하고 찬송가를 합창하면서 초급 영어까지 큰 소리로 읽으니 생지옥은 그야말로 복당이요 장안에도 드문 기독교 개화 학교가 되어 분위기가 일승되었다. 전도사이자 교사가 된 이승만은 어느새 죄수들의 구세주로 카리스마가 생겼다. 나는 감옥에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동포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다. 그들은 끌려가면서 마치 내가 자기들을 구해줄 수 있는 듯 내 이름을 크게 부르곤 했다.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란 고작 가서 편안히 죽으시오 라고 고함을 질러주는 것 뿐이었다. 이거 정말 끔찍한 그런 얘기죠. 이제 그 당시 청년 이승만이니까 이제 그 뭐 교사로 대접을 했다 그러면 뭐 이 선생 뭐 이렇게 부르든, 예? 뭐 이승만 선생 뭐 이렇게 부르든, 예. 뭐 우남이니까 우남 뭐 이렇게 부르든 뭐 그렇게 불렀겠죠. 그때 호를 썼으니까, 예. 근데 이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가서 편안히 죽으시오. 이게 참 이게 죽더라도 좀 편안히 죽을 수 있으면 좀 낫지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지, 예? 무거운 칼소리가 들려올 때 그 복잡한 심정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장호익 장군도 우리 감방 바로 뒤에서 참수를 당했다. 그는 세 번째 칼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만세를 불렀다. 나는 요사이도 꿈속에서 감옥 시절에 이런저런 장면을 보곤 한다. 예, 이성식 선생께서 지으셨던 이 자서전이 80년대에 그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 인터뷰를 하서 갖고 쓰신 건가 봐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전에, 예, 60년대나 그 50년대 그때는, 예, 쓰셨을 것 같은 그런 글이죠. 청년 자서전, 예, 이성식 지음. 요걸 제가 헷갈려서 여기 도서 목록에다 좀 이거 닫으면 안 돼. 닫으면 안 되는 건데, 청년 이승만의 이성식 선생 지음. 이게 몇 년도에, 이거 이 책인 것 같은데 몇 년도에 나온 건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 캐나다 선교사 게일은 당시 감옥 학당을 이렇게 보았다. 감옥은 처음에 진리탐구의 방으로 시작하여 기도의 집이 되고 예배당이었다가 급기야 신학당이 되었다. 이 과정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내보내어 이 나라 수도의 기독교계에서 사역하는 최초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한성 감옥에서 최초의, 예, 선교사들이, 예, 양성돼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네요. 예. 게일이 기록한 지도자들이란 이승만이 전도하여 개종시킨 양반계급 지식인들 40여 명으로 개혁당 사건으로 투옥되었다. 개종한 사람들은 한송 감옥서의 간수장 이중진과 그의 동생 이중혁 를 비롯해 나중에 연동교회, 서울 YMCA, 그리고 동경의 한인 YMCA 등에서 크게 활약하는 이상재, 유성준, 이원근, 김린, 김정실, 홍재기, 안국선 등 여러 장르가 포함된 것이다. 이거 맞네요. 한인 YMCA에서 크게 활약하신 이장세 선생 말씀하시니까, 예. 여기 계셨던 선생님이, 둘, 셋, 넷. 이분이, 이 음명이 너무 꺼멓게 나와서, 예. 그런데 이상재 선생님이 맞네요. 강원달, 홍재기, 유성준, 이상재. 그쵸? 앞쪽 왼쪽부터. 강원달, 홍재기, 유성준, 이상재, 김정식. 예, 이분이 이상재 선생이 맞았나 보네요. 예. 참 재밌어요. 예전 그때 시대에, 예, 아버지가 앞에 이렇게 앉아서 찍고 뒤에 아들이 이렇게, 예, 찍고 그랬나 보네요. 이때 여기 앉은 의자가 있어서 이걸 더 상석이라고 생각을 했던 때였나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신기해요. 예. 요즘 이제 우리가 사진 찍는다 그러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좀 어린애들이 좀 앞에 가서 쪼그리고 앉고, 예, 어른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보통 무릎 안 좋으니까. 예. 근데 이때는 이제 아무튼 이랬네요. 예. 이것은 한국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한 왕조 엘리트 집단의 입교 기록. 이들은 그때부터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건국 후까지 적극 동참한 평생 동지들이 되었다. 그렇죠. 특히 이상재 선생님의 경우에 외교 독립론으로 가야 된다. 무장 투쟁론으로는 우리가 일본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냥 개죽음이다. 이거를 토론을 통해서 이정선 선생과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냈다라고 해요. 김학은 교수님, 여기도 소개되는 굉장히 이승만 연구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박사님들 중에 또 박사님들이죠. 예, 그런 분들은. 근데 김학은 교수님이 얼마 전에 얼마 전인가? 오늘이었나? 오늘인가? 저는 이제 오늘 나온 걸 봤는데, 생사현대사 거기에 김학은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상재 선생과의 이제 토론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 외교 독립론은, 예, 그냥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예, 이상재 선생과의 토론을 통해서 배운 그런 결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때 사람들의 이 모습이, 예, 이게 뭔가 좀 너무 못 먹어서 그 당시에, 그쵸? 예. 약간 좀 이렇게 짜리몽땅한 그런, 예, 키도 별로, 예,
안 큰, 예. 그러니까 생장 그 상태가 조선 사람들 굉장히 예, 좀 열악했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딱 봐도 알 수가 있죠. 예. 이승만의 한성 과목 성경 공부 그룹의 일부 성경을 들고 찍었다. 예, 이게 성경인가 보네요. 왼쪽부터 세 번째가 이승만. 이게 딱 봐도 알 수 있죠. 예. 이승만의 아들 봉수. 예. 아 여기 이 왔었구나 여기에. 예. 나중에 그 미국 가서 거기서 전염병으로 예. 그 죽게 되죠. 아드님은. 예. 이게 남학신인가 보네요. 모르겠는데 예, 남학신을 신고 있었나 보네요. 사진 위쪽의 영문자는 이승만이 뒷날 써놓은 메모. 요 영문. 이거 뭐라고 쓴 거죠? 그라운 그룹? GROUP? 프리즌 그룹. 프리즌 그룹 1904. 그러네요. 예. 이 옥중동주회네, 옥중동주회. 예. 이 옥중동주회를 그때는 프리즌 그룹이라고 썼나 보네요. 이 동지회를 그냥 그룹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것도 좋은 거 배웠네요. 다시 한번 보다가. 저는 이거를 메모 있다라는 건, 예. 이 사진을 그냥 지난번에 본 적이 있어서 이 설명을 안 읽고 넘어갔었는데, 이 옥중동주회를 이제 영어로 얘기한다면 프리즌 그룹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명명한 이름이니까, 예. 복잡하게 저거 막 할 필요는 없죠. 예. 예. 아무튼, 예. 선교사들은 이승만의 구명운동을 펼치면서 이승만이 부탁하는 책들을 스스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예. 간수장이 이제 예, 눈 감아주는 거죠. 예. 책 좀 읽겠다는데 그거 뭐 좀 어때서 뭐 이제 이렇게 그냥 봐줬다는 거죠. 일찍이 배제학당 졸업식에서 학생 대표로 The Independence of Korea란 영어 연설을 유창하게 하여 외국 공사들까지 놀라게 했던 이승만은 감옥에서 영어를 미국인 수준으로 마스터하려 노력을 기울였다. 그 당시 감옥은 곡식 창고를 개조한 것. 흙바닥엔 돗자리를 깔았고 겨울엔 난로를 주지 않아 죄수 각자가 이불을 가져다 썼다. 글을 쓸 수 있는 그 무엇이나 책은 일체 못 들여오게 되어 있지만 간수들은 우리 일을 묵인해 주었다. 우남 이승만은 화형 사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이제 그 중국어 영어 사전. 아펜젤러와 벙커스는 잡지, 뉴욕 아울렛 과 독립신문을 들여보내 주었다. 죄수들은 일척직경쯤 되는 항아리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예. 가슴 아프기도 하고 이게 또 감동도 엄청 오는 그 항아리를 눕혀놓고 그 속에 몰래 들여온 양초를 켜놓고 공부를 하곤 했다. 그러니까 불빛에서 나가면 안 되니까 참 이러면서까지 정말 힘들게 공부한 겁니다. 예. 근데 그때 공부했던 그때 그 시간이, 예, 우리가 한 10년 도서관 가도 배우지 못할 만한 그런 핵심들을 다 이때 배우셨던 거예요. 그쵸? 여기서 또 엄청난 그 집필 활동도 같이 하면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예, 집필 활동도 같이 막 하고 그러면서요. 예. 간수를 올 때는 항아리를 벽 쪽으로 돌려놓으면 불이 보이지 않았다. 이승만은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했다. 미국 잡지들이 그의 교과서였다. 그는 붉은 물감을 몰래 들여와 잉크를 만들어 낡은 잡지에 붓글 쓰기 연습도 하였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잡지에서 읽은 문장들을 외웠다. 그는 사전에 있는 영어 단어를 모두 외우는 것이었다. 와, 영어 단어 모두 외우기.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웬만한 사람들 우리도 못하고 죽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3,000단어, 5,000단어 하면 사실 그걸로 끝이죠. 몇만 단어, 3만 단어 외우기 막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예? 5만 단어 외우기, 3만 단어 외우기 막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정말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문제는 3만 단어, 5만 단어로 막 공부를 했는데, 예? 외국인들 만나면 한 마디도 안 나와. 예? 밥 먹었니라는 말도 안 나와. 겁먹어갖고, 예? 아이, 요거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예? 이렇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예. 5만 단어를 외워도, 예? 별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지는데, 머릿속에서 그냥 빙글빙글 돌지, 이게 무슨 단어를 이때 꺼내야 될까, 예? 이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하고 나서도,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단어들을 이제 알아놔야 또 이게 들릴 때는 또, 예,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들리잖아요. 예, 단어를 알아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이 공부를 정말 영어 공부를, 예, 맨투맨으로 해서, 예,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힘들게, 예, 공부를 하면서 그냥 영어 단어도, 와, 그냥 이 모든 영어 단어를 그냥 다, 예, 외워버리려고. 왜냐면 이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세워야 되는데, 예, 그 하느님 앞에서 정말 이 부끄러운 게 없게 하려고, 예, 모르는 단어를 없게 하는 거. 와, 이게 정말,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정말 공부가 제대로 되죠. 예, 하느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어 하려고 하니까, 예, 야, 진짜 어마어마한 정말, 예, 이 원대한 꿈을 갖고 있으니까 영어 단어 외우는 것쯤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야,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 예. 특히 중요한 사실은 이승만이 언론인 출신답게 시사 문제에 관심이 깊어서 아웃룩 외에도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 발간되는 주요 신문들과 잡지 등 영문, 정기, 간학문을 들였다가 날마다 애독하였다. 그렇죠. 신문을 읽어야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아니까 신문과 잡지, 정기, 간학문을 계속 읽었다. 이 아웃룩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이 권위가 있는 그런 잡지였나 보더라고요. 여기 이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께서, 예, 이 뉴욕 아웃룩 이걸 막 보내줬다고 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가, 예, 그 주요 논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예,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어 공부도 이제 됐을 뿐더러, 예, 그는 감옥 밖의 지도층보다도 시사 문제와 국제 정세에 정통하게 되었으며 외국인들과 소통의 능력의 격을 높이게 된다. 뒷날 이승만이 글로벌 리더십을 추구하는 국제 정치적 대화와 외교의 남다른 자질은 이때부터 달랐는 것.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연구안을 쓰는 분들 치고 뭐 한성 감옥에서 이런 어떤 단련이 이제 됐다라는 거, 예,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죠.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예, 정말 이 하느님께 이제 회개를 하고 용서를 이제 구하니까, 예, 하느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셨다,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예.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워낙에 이제 뭐, 회개합니다 해도 회개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냥 회개하고 내일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고서 다 까먹잖아요. 예? 그냥 개판치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건 정말 하신 거예요, 정말. 예, 정말 회개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 정말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펼치시려고 우리나라를 정말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이렇게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예? 이런 분을 기껏해야 우리가 평가한다라는 게, 독재자라는 게 이게 정말 말이 씨알이나 먹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를 한 게 다 그냥 지금 뭐 정설처럼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승만이 그냥 독재자예요, 독재자. 예? 나 참. 그러니까 진짜 이 깝깝한 겁니다. 깝깝한 거. 이거 정말 거룩한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줬는데, 예? 이걸 정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정말 이 나라를, 예? 하느님 나라 만들어 보겠다. 예? 이 정말 말 그대로, 예? 애들이 와서 대신 사는, 이분이 아니구나. 예. 이분이 와서 그냥 아버지 죄를 대신 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 예?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 이렇게 그 순식간에 정말 이 자유와 공화의 가치가 꽃을 피우는 나라가 된 게 정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단련하고 고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뤄놓은 것들입니까? 예? 아, 그냥 다들 지들이 잘나서 사는 줄 알고요. 예? 아, 진짜 이 배은망덕한 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아, 답도 없어요, 정말. 예? 아니 참 박정희 대통령은 뭐 헌법 질서를 뭐 문란하게 했대요. 아니 씨 이미 이 공화국에서 이원 집정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헌법 체계가 완전히 문란해진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은 하늘 아래 두 태양 만들어 놓고 이미 왕도 없는데 무슨 내각제를 한다 그래요? 내각제를 언제 하는 건데? 왕이 없는데 무슨 내각제를 합니까? 아이 나 참 이미 대한민국 건국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 왕이 없었어요. 이미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그 헌법을 완전히 무너진 헌법 정신과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 때 다시 세우고 정말 제대로 그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로 이제 가면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발전해야 모든 게 다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를 발전시켜 놓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분한테도 독재자래요, 독재자. 그러니까 이 이승만 건국사를 쭉 한번 훑어보면 왜 그런지를 정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선전선동이 심하게 건국 시기부터 독립 시기부터 왜 이렇게 이 선동이 심하게 이렇게 오고 있는지를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다 잘 보면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이 결국에 하느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고, 그게 겉으로는 이제 또 한 단계 또 겉으로는 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이런 싸움이 되는 거죠.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된 집념을 선호한 이승만은 한영사전의 필요성을 저금하자 마침내 신한영사전 편찬을 시작한다. 이거 F까지 하다가 관두셨죠. 독립신문 집필을 해야 돼서. 청일전쟁 이제 터지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던 거죠. 아 이때 그냥 Z까지 딱 하나 정말 딱 완성을 시켜서 이승만 번역 사전 다 이게 정말 정말 출간이 됐어야 되는 건데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아편절레가 차입해준 웹스터 영어 사전과 화영 사전을 보며 단어 하나하나를 정리하니 일본어 공부도 저절로 되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영어 사전이 캠브리지 사전 거기에 일부 아직도 그 번역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 와중에 F왕 중에 포기해야 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져서 그렇죠. 청일 전쟁은 1895년 95년 그때고 또 그 이후에 이제 10년 있다가 터지는 거니까 제가 착각했죠. 한성 감옥에 있던 것 자체가 뭐 그 이유니까. 그 책이 옥중 명저 독립정신이다. 미국 살인명문 에머리 대학 유학파이며 중국에서 영어 교사를 했던 엘리트 윤치호가 이거 윤치호 선생 역시 이게 알고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친일파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당대 학자였죠. 이 윤치호 선생께서 이 친일파 그러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친일파가 라기보다 그냥 개화파였어요. 개화파 독립협회에 이끌었던 회장님이셨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그 옥중동주회는 아니었지만 윤치호 선생, 이상재 선생, 남궁옥 선생 이 세 분 정도가 정말 그 당시 그 김옥규 선생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정말 세 분 정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학문적 깊이에 도달하고 있었던 분들이었죠. 그러고 이제 황현 선생께서는 이미 뭐 한일합방 이제 되시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개화파 이런 활동을 하셨던 건 아니니까 몇천 년으로
쓰신, 예. 또 그런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예.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이런 영어 실력에만 감탄한 거겠습니까? 뭐 이제 그 국제 정치 돌아가는 이 스캔이 굉장히 높은 친구구나 이 친구는 그런 걸 이제 봤던 거죠. 예. 그래서 거리에서 투쟁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야, 저 친구는 정말 뭔가 좀 다르다. 예? 보통 젊은이가 아니로구나. 이제 이런 걸 빨리 알아봤겠죠. 예. 그래서 윤추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제 석방된 이승만을 만나보았다. 그는 놀랄 만한 청년이다. 감옥에서 영어 실력을 너무나 잘 향상시킨 결과 그는 이제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아주 멋진 기사를 쓸 수 있다. 예. 야, 이걸 솔직히 누가 합니까? 이거 미국 사람도 못하는데. 예? 미국 사람도 영어로 멋진 기사를 예? 못 쓰잖아요. 솔직하게. 예? 한국 사람이 뭐 한국말로 멋진 기사 씁니까? 다 못 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야, 이런 거를 이미 이제 예? 야, 한성 감옥에서 이제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해서 나왔다라는 거. 와. 부지런한 일꾼 이승만은 옥중에서 놀란 만큼 책을 읽었다. 그렇죠. 이게 나라를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예? 이 애들 장난이 이제 아닌 거죠. 그렇죠? 예. 하느님의 그 사명을 받고 예. 이 하느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야 니나 잘해 이제 이러고 끝나시지만 예?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 너가 그러면 너가 그런 뜻이 있으니 그럼 넌 나라를 이제 세워야 되는 사람으로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될 거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근데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 와, 이 우선순위가 기독교 신앙서적 읽기, 역사 책 읽기, 법률 외교 읽기, 시사 관련 신문과 잡지, 문학 등을 포괄한다. 아, 여기 근데 군사학이 없네요. 군사학. 예, 군사학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뭐, 엄청나게 많이 알아야죠. 뭐, 예, 그, 국제정치, 예, 뭐, 아무튼 뭐, 이, 어마어마한, 이제 아무튼, 예,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하신 거죠, 여기서. 여기서 읽은 책 목록이 있는데, 예, 아, 엄청나죠, 예. 아펜젤러, 벙커, 에비슨 등 선교사들이 넣어준 기독교 교리 서책들은 물론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종교 서적들도 있었다. 역사책은 태서신사 람요, 이게 요람이 아니고 태서신사 람요인가요? 예. 만국역사, 만국사략 예, 이런 책도 있었고 조선사기, 중동정기 본발, 예, 청일전쟁사. 중동이란 중국의 동쪽 조선을 가르친다. 아, 여기서 중동 정기분발에 이 중동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네요. 중국의 동쪽. 예. 아, 우리도 중동 국가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국제정치와 외교에 관심이 깊었던 이승만은 공법 회통, 약장 하편, 만국 공법 등 국제법 책들을 탐독하였다. 아, 그래서 이 국제법 박사가 되시는군요. 예. 육일준의 서유견문. 아, 또 이 육일준 선생님이 또, 예,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쵸? 예, 아. 서유견문, 영국 크리스천 소설, 천로역정, 김만중의 구몽 등 소설들도, 예, 틈틈이 읽었다. 근데 이 구몽은 뭐하러 읽었대요? 동시에 이승만은 중요한 책들을 번역하는 데 힘썼다. 그가 번역한 책들은 중동전기, 말국사략, 만국공법과 기독교 교리서 주복문답, 감리교역사, The Junior History of Methodism 등이다. 영문법, English Grammar, Material Primer 또 번역하여 옥중교재로 썼다. 모든 번역책은 그가 참관한 신문들처럼 한글 전용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되는 걸 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다 이렇게 한글 전용을 선호하셨다라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예? 야. 개신교인이 된 이승만이 번역한 감리교 역사 핸드폰 표지 주니어 히스토리 오브 메토이즘 1920년 군산 앞바다 침몰 선박 침몰로 순교한 아펜젤러 선교사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아펜젤러 선교사 이분이 그 다시 올 때 제너럴 셔먼호 타고 오지 않았었나요? 제너럴 셔먼호 타고 와서 그 거기서 그 배가 이제 저것에서 잠깐만 그분이 허버트 아니 내가 막 헷갈리네요. 제 기독교 역사 선교사님들의 그 역사를 잘 몰라서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말 이끌어주는 데 있어서 그 일종의 천병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다 이 선교사님들이시죠.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독립운동가들이고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건국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그 나라에 대한 정말 이 철학, 이 종교 철학을 가장 먼저 잘 알려주시고 그 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올 수 있도록 진짜 크게 공헌을 하신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분들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냥 다들 그냥 서로 짝 먹겠다, 서로 짝 먹겠다, 그냥 내가 제일 잘났다, 그거밖에 못 하고 있지. 이 정말 그 진정한 권위, 이게 신이라고 하는 진정한 권위에 이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서가 우리가 제대로 그 갖춰지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냥 엉터리들이 막 나오고 사기치고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될 수 있는데, 야, 이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빨리 그걸 깨닫고 물론 이제 종파는 뭐 어떤 종파든지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지만 아무튼 이 감리교 쪽으로 빨리 아무튼 선택을 하셔갖고 이런 어떤 활동을 일찍 하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이 문화가 결국에 한국에 이식이 되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아니 뭐가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립니까 우리가? 우리가 갑자기 노예였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어느 세월인가 이제 뭐 투표하래 이게 정말 황감한 거 아닐까? 황감한 거 갑자기 뭐 나라님을 뽑으라는데 야 내가 무슨 나라님을 뽑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정말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 분인데, 야 이런 분을 독재자래 독재자. 나 진짜 기가 막혀서 참 정말 무식해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 있는지 저도 나이 50 먹고 처음 알았다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어? 그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축복을 받는 거는 정말 그 기적과 같은 바오로 성인이 받은 그런 성령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정말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야 그런 건데 야 참 나이 50 먹고 정말 제가 야 이게 우리나라 이 역사 교육 완전히 다 사기다라고 정말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 핵심도 없고 아무런 매가리가 없는 그런 정말 어디 고깃집 주변에서 고기 좀 냄새 좀 맡아보는 그런 것 정도도 안 되는 그 냄새마저도 다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고기 맛 알아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지금 고기도 한번 안 먹어봤으면서 뭐 소고기는 어떻고 돼지고기는 어떻고 막 논하고 있는 역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정말 이런 성령의 축복을 받았다. 와, 이 정말 성령의 이 기적을 이 은혜를 받고 그런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철학으로 이 일을 했다. 와, 이거야말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정말 그 진짜 진리거든요. 진실이고 유의미한 진실이죠. 그게 근데 그거를 쑥 빼고 나라 독립운동가가는 뭐 윤봉기라든가 폭탄 던진 거나 얘기할 줄 알았지. 아이고 참. 아니 그 폭력투쟁 그거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고 그거 그걸 아무리 뭐 얘기를 해줘봐야 참 그냥 다들 지들 잘났다고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막히고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정말.
아휴. 물론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폭력을 아예 쓰지 말라고 했던 건 아니죠. 독립을 해야 되는 약소국가가 그 미국과 힘을 합쳐서, 예? OSS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도 주도를 하셨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나라를 그 독립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때가 아니다라는 거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걸 그냥 인기를 그냥 끌으려고 김구, 아유, 참, 그러니까 이런 양아치들이 막 나타나갖고 독립운동한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나라에는 정말 민폐만 그냥 엄청 끼치는 거예요. 예? 아휴, 끝까지 또 말도 안 듣고 김구는 끝까지 말도 안 듣고 정말, 예? 북한 넘어가 버리고, 예? 유엔에 승인하는 문제도 끝내 반대해 버리고, 아유, 참, 그런 인간을 무슨 민족의 지도자 지금 그러고 자빠져 있으니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국민들 저기 생각하는 수준이, 아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이런 사람들 데리고 무슨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예? 안 돼, 안 돼. 이 민주주의 안 돼, 안 돼. 예? 다시 왕정제 국가로 가야 돼, 왕정제 국가로. 아유, 사실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할 수 있는데 부정선거를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부정선거를 하기 때문에. 예. 아니 막시스트들이, 예?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걔네들이 부정선거 막 하고 그러는 거지. 예? 에휴,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다 자꾸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국회의원이야, 내가 도지사야, 지금 그러고 자빠져 있는 거야 지금. 예? 아이고, 참, 진짜 씨. 아유, 어떡하다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됐는지 정말. 아니 그렇게 개판 칠 거면, 예? 최소한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매도하지는 말고 개판을 치던가, 이 인간들아. 예? 그 둘도 없는 위선자들이 뭘 이승만 대통령한테 독재자라고, 예? 아이고 참. 그냥 니들 위선이나 그냥 잘 써세요. 니들 위선이나 뭘 이승만 대통령 같이 훌륭한 사람한테, 예? 위선자다 독재자다 이런 오명이나 씌워놓고, 예? 그렇게 엉터리로 정치를 그냥 나라를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이 도둑놈들이. 예? 최소한 도둑질을 했으면 내가, 그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을 했지라는 걸 도둑놈들은 알잖아요. 예? 이 도둑놈들은 표를 도둑질해갖고 나라를 훔쳤는데도 아주 미안한, 예? 그것도 몰라요. 예? 지들이 당선된 줄 알아? 참 기가 막혀요, 그쵸? 아유 참 진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정말. 예? 자, 아무튼 제 얘기는 그만하고, 예. 특히 주니어 감리 고역사는 아펜젤러가 죽은 직후에 번역을 끝냈다. 배제학당 설립자로서 이승만의 사상과 종교를 지도하고 석방운동을 주도하며 이승만 집안의 생활비까지 지원한 스승. 아펜젤러의 죽음은 이승만에겐 청천벽력이었다. 그러니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정말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이 한 축을, 예, 담당했던 그런 분인데, 정말 이 생활비까지 대줄 정도로 그냥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그냥, 예, 그냥 뭐 영혼의 아버지, 예? 뭐 이제 이런 예, 수준인 거죠. 그냥 아버지죠, 아버지. 예. 아니 생활비까지 대주는데, 집안 생활비까지. 예? 아펜젤러는 성경 번역 사업 등을 위해 1902년 6월 제물포로 떠나 목포로 향하던 중 11일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끼리 충돌 침몰하는 중에 물에 빠지는 소녀를 구하려다가 함께 익사하고 말았던 거. 그때도 나이가 44살밖에 안 되셨었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젊었을 때 돌아가셨네요.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44살이라고 해봐야 이게 20대 때는 와 40살이야? 나이 되게 많은 줄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20년 동안 되게 오래 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근데 막상 살아보면 44살이 뭐 나이가 뭐 많아요, 솔직하게. 예? 44살이라고 해봐야 아직도 젊습니다, 솔직하게.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40대. 예? 근데 이 젊은 나이에 선교하러 가다가
성경 번역하는 거 하려고 하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아, 아유 정말 예, 정말 우리나라에도 은인인데 예, 우리 저기 하늘나라 돌아가면 예, 뵐 수 있겠죠. 예, 아펜젤러 선교사님. 예. 이승만은 은사의 비부를 듣자 하루 반을 내리 울고 단식했을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겼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사상과 종교를 지도를 했고 예? 감옥에 있을 때도 석방운동을 주도한 것도 굉장히 고맙고 그런데 예? 집안생활비까지 챙길 정도면 뭐 정말 은인 중에 은인. 예. 엄청난 은인이죠. 예. 지금도 계속 출간되고 있는 주니어 감리교육사는 요한 웨슬리의 회심과 산업혁명 전야 도턴에 빠진 영국 사회를 웨슬리의 순례 전도로 구원한 역사를 담고 있다. 예, 영국이 뭐 그랬었나 봐요. 예, 저는 잘 모르는데 거기 웨슬리의 회심 과정이 이승만과 많이 닮아 있다. 그 신앙적 교감 속에 떨어진 날벼락.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그 영국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영국 안에 그 종교의 이 흐름. 예.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고 역사를 배울 만한 어떤 토대도 좋은데 모르잖아요, 이런 거. 예.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신앙적 교감 속에 떨어진 날벼락. 아펜젤러의 순교 앞에서 이승만은 몇 달이나 기도와 명상에 빠진다.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것이 본격적인 죄수교육 옥중학당이다. 웨슬리를 따라 아펜젤러를 따라. 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떤 정말 이런 사명감에 이제 예, 그 사명감을 가지신 거죠, 그렇죠? 호련히 떠난 스승의 뒤를 따라 이승만은 땅끝까지라도 복음을 설파하는 십자가의 순례길로 들어선 것이었다. 개화의 스승 서재필이 미국으로 들어간 뒤 서재필을 능가하는 혁명적 계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은 기독교 교육과 신앙의 롤모델 아펜젤러가 사라지자 개신교계의 선봉에 나섰다. 이때 당시에 서재필 선생도 떠나고 뭐 다 감옥 잡혀가 있고 뭐 망명 가 있고 뭐 김옥기 선생 막 모가지 잘라갖고 막 저기 양화지나 막 효수해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일반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지주가 그 이상재 선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상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굉장히 해학적인 이런 그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위로가 그러니까 조선의 폭정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 위로가 이제 이상재 선생밖에 해줄 분이 없었다. 뭐 이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청년 이승만은 나이가 워낙 젊고 그러니까 어린 그 청년이고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청년 이승만한테 기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승만도 그래서 굉장히 힘든 뭐 일단 감옥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에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한테 많이 기대고 있었나 보네요. 근데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갔었다라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이름이 제가 자꾸 헷갈려요. 그 제너럴 서먼 타고 다시 왔던 선교사님 한둘이 아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재밌는 게 그 기독교 교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죠. 그런 연세대, 숭실대, 뭐 배제대, 뭐
뭐 이런 그런 어떤 기독교 쪽 그 학교들 쪽에서 그나마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 뭐 배재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승만 대통령 동상 뭐 저기 치우겠다 막 그따위 소리하고 잡혀져 있고 그 아유 참 아이고 진짜 뭐 또 어디에요 뭐 아유 뭐 말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뭐 연세대 보면 그 누구예요 그 노벨상 탄 사람 그 완전히 퇴폐 야설 소록 그런 소설 쓴 거 같고 뭐 축하한다 뭐 연세대학교 뭐 자랑 아유 캠뭔 아유 참 그러니 이 오히려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이 그 박정희 요번에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오히려 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정말 엄청난 대단한 거다 이제 이렇게 그 평가한 거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이 혁명적인 그래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공부하시죠 그 노벨상 수상자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그 상암동에 있는 거 거기도 막 들리시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연구 중이라고 그 워낙에 혁혁한 공로가 있어서 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그 박정희 대통령만큼의 성과를 이룬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개발도상 국가가 이렇게 크게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좀 이렇게 될 만한 그런 나라들 원래부터 기반이 어느 정도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된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 같이 그냥 기아에 막 허덕이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그 큰 나라로 큰 그런 경우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기반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다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해놓으신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울타리 그 초석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거니까 거기다 집을 질 수 있는 거지 아니 땅도 없는데 무슨 집을 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 터를 잘 마련해 놓은 게 그게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어마어마한 이 업적이거든요. 한미동맹 탁 근데 이거 한미동맹이 또 있으면 뭐합니까? 이 브라운 각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쟁 참여하면서 리든 존슨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브라운 각서 내용들을 실제로 이제 이걸 이행하는 거 기술 이전해주고 군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베트남 그 참전 우리가 두개 사단 보내면 그 두 개 사단에 들어가는 장비며 이런 거 군수품 이런 거는 미국이 대준다 다 이런 거 뭐 사망하게 되면 사망 보상금 같은 거 미국이 대준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 시장을 열고 물론 그때 뭐 시장을 열어봐야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 이루었던 그 한미 동맹의 그 틀이 아직 그 이승만 대통령 몰아내고 너무 싸가지 없게 구니까 닉슨 대통령 빡쳐갖고 저런 배은망덕한 인간들 저거 못 봐주겠어 막 이제 이렇게 나오셨죠 닉슨 대통령이 그게 말 그대로 닉슨 도트린입니다. 말 그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직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니까 이제 쉬어야 되니까 2주 동안만 하와이 갔다가 오겠다고 한 거를 그걸 갖다가 망명간 사람이 도망갔다 막 그냥 뭐 엄청난 재산 저기 해외로 저기 유출해 갖고 엄청 뭐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다 아이고 그러니 그런 소리를 또 믿고 있는 국민들이니 아유 이런 나라 정말 제가 봐도 저런 애들하고 무슨 사업을 해 무슨 일을 같이 해 그냥 쟤네 그냥 말라 죽게 내버려도 저거 공산을 대봐야 정신 차려 저 같아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이게 정말 그 나중에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닉슨 대통령 다 이후에 이제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진가를 정말 그 확 올려준 분은 어떻게 보면 또 린든 그
존슨 대통령이죠. 이 닉슨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고 나서 부통령으로 계시다가 그 이후에 대통령 하셨던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중에 그 민주당 대통령들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막 띄워준 거죠. 참 재밌습니다. 아무튼 에. 그래도 이번에 문제 대통령 그 미국의 대통령 되신 분은 그 공화당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 이 국제적인 압박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느슨하게 풀어주다 보니까 전쟁이 자꾸 터지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계속 있었어요. 민주당은 전쟁을 일으키는 당, 공화당은 그 전쟁을 끝내는 당.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저거 정말 그 제대로 이어갔으면 한국 전쟁도 일어나는 게 원래 아니었죠. 근데 루즈벨트 이제 여기 이승만 공수사 여기 잘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도. 근데 아무튼 그 전쟁을 꼭 끝내야 되겠다고 이제 국민들에게 약속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전쟁을 끝낸 건 아니고 휴전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이렇게 지려고 이제 하다가 된통 이제 좀 자존심의 금이 좀 간 거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우리는 아무튼 지금 이승만 공수사를 보기로 한 거니까 한성 감옥에서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거였나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삼천포를 자꾸 빠져서 죄송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승만이 번역한 여러 책 가운데 중동전기에 정성을 들인 것은 청일전쟁의 역사적 중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전쟁사라기보다 이승만의 관심사인 국제관계와 전쟁 외교에 초점을 두어 재편집한 책이다. 청일전쟁이 임진왜란보다 더 큰 난리요. 한인들이 가장 통분히 여길 전쟁이 청일전쟁이다. 야, 이거 왜 이럴까요? 왜? 야, 이거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 한국이 잔멸을 당하고 독립을 잃었다. 그 망국의 근본 원인은 청일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기에 태평양이 마르고 히말라야 산맥이 평지가 될지라도 조선의 독립을 우리 손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책을 많이 보아 외국 형편과 내 나라 사정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급선무. 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국제정치 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여기서도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청일전기는 원전의 전쟁 기록보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안 되잖아요. 임진왜란보다 청일전쟁이 더 큰 난리라는 걸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냥 일본만 그냥 막 이럴 줄 알았지. 저기 청나라, 저기 중국은 뭐 저기 수천 년간 원수고, 일본 애들은 저기 수백 년간 원수인데, 뭐 저기 엉뚱한 애들한테 아무튼 제 얘기는 좀 그만하고. 그래서 청일전기는 원전의 전쟁 기록보다 전쟁 전후 중국, 일본, 조선 등 관련국 정서와 각국이 교환한 외교문서, 조약문들을 모았고 이승만의 두 편의 해석 칼럼을 덧붙여내었다. 야, 그러니까 각국이 교환한 외교문서, 조약문들 막 이런 거 찾아갖고 해석 칼럼을 쓰실 정도였으니 그것도 옥중에서 야, 어디 쉬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감옥에 수감 중인데 사형수 신문에서 이때 종신형 받고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종신형으로 감형되고 나서 하신 건가? 아무튼 뭐 그런 걸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도 지리산수 등 10여 개를 번역, 교재를 만들어 옥중학당에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까지 그냥 직접 만들어갖고 아이들한테 저기 동지들한테 옥중 동지들한테 가르쳤다. 이승만은 옥중에서 처형되거나 콜레라 등으로 사망한 죄수들 명단을 작성해 놓았다.
예, 이때 이게 있었나 봐요. 전염병이. 예. 그 처형돼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렇게 콜레라로 죽는 경우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 그러니 뭐 참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다는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때 콜레라로 안 돌아가신 것 자체가, 예, 정말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그 정말 행운이죠. 예? 이 시간에 또 한시까지 있었어. 예? 배교수 배교수 났을 때입니다. 틈틈이 쓴 한시 배교수 체역지 표지. 뭔 뜻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예. 이게 체역지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1900 이게 90 이거 몇 년이죠? 5년이나 4년 이거 4년을 이렇게 줄일 때 있겠으나 7 네, 4년일 것 같아요. 느낌에는. 아무튼 아펜젤러가 순교한 해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처음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열었다. 이때 벙커 선교사가 선물로 기독교 서적 150여 권을 가져오자 이승만은 서적실을 설치한다. 목공이 취미였던 이승만은 책장도 손수 만들고 곳곳에서 책을 수집하였다. 처음으로 250권으로 시작한 책장은 일본, 중국 등에서 선교사들이 책을 보내어 금방 523권이 되고 보름 동안 열람자가 268명이 될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 이승만은 유성준과 함께 옥중도서 대출 명부도 작성했다. 야, 참 재밌네요. 예. 서식지에서 먹고 자면서 운영도 맡았다. 아, 참 재밌는 얘기네요. 이게 사형수일 때는 못했던 건데, 그치? 사형수 때는 고문 받느냐고, 예, 못했었는데,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면서, 예, 종신형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옥중에서 이렇게 사는 게 내 삶인가 보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아무튼,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뭐 이게 한성 감옥이 아니고 이게 한성 학당이죠. 한성 학당. 예? 1903년 3월엔 대륙을 휩쓴 콜레라가 서울 한성 감옥에도 번져 죄수들이 집단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휴, 그러니까 이 끔찍해요. 이게 이때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돌아왔다 그랬으면 어떡합니까? 예? 그때 뭐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알 수가 없었겠죠.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편으로 또 다행인 게 그 백신 사태 때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때 수감 중이셨잖아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 옥중에서 뭐 큰 변을 당하시거나 그러진 않고 일단은 그래도 건강하게 나오셔서 예, 정말 그것도 참 다행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감방에서 그렇게 그 형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돌아갔다 그러면 정말 이게 진짜 진짜 엄청난 그런 혼란과 이런 게 막 왔을 수 있는데 일단 그나마 그건 아니었다라는 게 예, 정말 너무나 그 부분은 다행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거나 참 우리가 얼마나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이며 정말 얼마나 이 무식한 인간들인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방에 쳐놨다라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정말 세상이 끔찍하게 변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빨리 정말 깨닫지 않는 이상 예? 이거 정말 이게 답 없죠. 정말 예? 정말 몇천 년이 지나도록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건 정말 진짜 이 정말 수치로 남을 겁니다. 수치로 남을 거예요. 예? 역사의 오류로 정말 남을 겁니다. 이건 예? 참 그냥 없는 죄도 그냥 막 갖다 씌웠잖아요. 그쵸? 나 참 정말 판사들이 그러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판사들이 예? 저희 동네 양아치만도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정말 예? 본인들이 더 잘 알죠. 뭘 모릅니까? 예? 몰랐다라는 변명하는 인간들이야말로 더 나쁜 인간들이에요. 예? 참, 아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예? 그 쌍판떼기들이 정말 예? 아유 참
아주 그냥 선한 척하면서 그냥 나쁜 짓은 그냥 예? 양심이고 뭐고 그냥 다 팔아버리고 그냥 예? 그냥 나 하나 잘 되면 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판사를 하고 자빠져 있으니 예? 아이 나 참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예? 물론 안 그러신 판사님들도 많으시죠 많으신데 에휴 이게 워낙에 그 막시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 아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이게 예? 아,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인간들한테 뭘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은혜를 예?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을 정말 갖다가 대한민국에다 그냥 심어갖고 이식을 시켜줘도 예? 싫다는데 뭘 예?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말로 정말 난리가 난 건데, 예? 무슨, 저기 외놈들이 무슨 옛날에, 저기 외적, 해적질 해가고, 예? 그런 것만, 예? 나쁘게 생각할 줄 알고, 예? 청일전쟁, 그 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건잖아요, 사실. 예? 전쟁의 전리품으로 이 조선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청일전쟁이 일어난 그 이유야말로 정말 예? 아 결국 쉽게 따지면 고종 민비 때문에 난 겁니다. 청일전쟁이 예? 고종 민비만 똑바로 했어도 청일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아유 그것도 모르고선 뭘 저기 일본한테만 그렇게 예? 나쁜 소리를 해대고 예? 아유 그 역사 다 문맹들이 그냥 막 지금 다 설치면서 그냥 예? 아, 독재자라고 그렇게 욕할 거면 차라리 고종한테 독재를 했다고 욕을 할 줄 알아봐요. 예? 그러면 그나마 그때 독립운동했던 분들, 예? 건국운동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훌륭하다 그러지. 예? 뭔 놈의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고 예? 아유 아 이렇게 성스러운 얘기 하고 있는데 예? 이 본질적인 정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답답한 얘기 하니까 예. 입에 담기도 싫은 정말 쓰레기들을 막 얘기하고 있으려니까 아주 그냥 힘드네요 힘들어 예. 성신이 나와 함께 계신 줄을 믿고 마음을 굳게 하여 영혼의 길을 확실히 찾았으며 괴질이 옥중에 먼저 들어와 며칠 사이 60여 명이 목전에서 쓰러낼세 심하며 하루 17목숨이 쓰러질 때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여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지냈으되 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지라 이 험한 중에 무사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실 은혜가 아니면 인력으로 못하였을 바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이니 이 깨달음으로 날마다 힘쓰면 오늘 심는 겨자씨에서 가지가 생겨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이게 될 줄을 믿겠나이다. 와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이 옥중에서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신학월보 예? 야 이런 건 정말 중간 부분과 이 뒤에 생략된 뭐 전략 이게 생략된 거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봐야 돼 예? 아 이런 건 정말 봐야 돼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돼 예? 와 이 기도하는 이 수준이 와 이게 정말 인력으로 안 되는 거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막 며칠새 60명이 죽는데 하루에 막 17명 막 죽어나가고 예? 내가 그 사람들 콜레라인데 전염병이잖아요. 저거 수족 몸 다 만지고 예? 시신도 막 만져야 되고 막 이런데 그 죄수들한테 막 시키죠. 그 누구 이렇게 죽어나가면 뭐 예? 그 옮겨라 뭐 그럼 막 만져야 되고 막 다 이런 거죠. 뭐 간수들이 그런 걸 일일이 다 하겠습니까? 예? 말 안 들으면 갖다 패버리는데 예? 그러니까 다 그냥 그런 것도 다 죄수들한테 시키죠 보통. 예? 그러면 와 당연히 그럼 이승만 대통령도 거기서 같이 전염돼서 예? 아니 뭐 간수들도 죽어가는 판에 뭐 예? 근데 야 이승만 대통령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그거를
이 깨달음으로 날마다 힘쓰면 오늘 심는 벼슬에서 가지가 생기고, 예? 그 가지에 이제 열매가 이제 그 맺히면 그 열매를 이제 나는 새가, 예? 물고서 어디 가서 이제 퍼뜨려서, 예? 그 씨앗을 다시 또 퍼뜨려서 이 숲을, 웅장한 이 자연을 가꾸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기도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지금 저한테까지 전달돼서 임복일 교수님의 이승만 건국사를 통해서 또 제가 읽고, 예? 또 제가 또 읽고, 이제 또 유튜브 방송으로 또 어떤 분께서 또 들으시고, 예? 북덕 사장님 같은 분들께서 또 들으시고, 예? 야,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정말 이 성령의 은총을 받으신 그런 분이시구나. 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만들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독립운동하고 건국운동했구나. 예. 정말 이게 정말 유의미한 정말 그거 아니겠습니까?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 뭐 중간중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말 그런 거를 더 깊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목수. 예.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누구 실력 못지않은 카펜터즈였죠. 카펜터즈. 예,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래서 옛날에 후배들이 다 저기 배신해갖고 그 도남장에서 그 마포장으로 옮기고 마포장에서 이제 이화장으로 이제 옮기셨는데 그 마포장 시절이 굉장히 서럽던 시절이었어요. 그 문짝이 뭐 다 망가져갖고 제대로 다치지도 않고 막 삐그덕 막 그런 소리도 났고 막 그 예전에 이제 일본인 관리가 이제 거처하던 집을 이제 그 미군정에 누가 대충 이제 쓰고 있었어요. 예. 근데 뭐 제대로 쓰리도 안 하고 막 그냥 엉터리로 막 쓰고 있다가 이사 가면서 그냥 막 또 개판 치고 나갔나 보더라고요. 예. 근데 그 집을 이제 쓰라고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미군정에 그래도 그런 걸 좀 편의를 봐줘서 근데 야 참 그냥 뭐 문짝이고 뭐고 다 망가져 있고 그래갖고 그 수리를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했습니다. 그거. 예? 저기 저기 프란시스코 여사님하고 예 그리고 이기붕 그 비서실장님이죠 한마디로 이기붕 비서실장님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집을 고쳤어요. 벽돌도 다 나르고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윤천호 선생이라든가 뭐 누가 있으면 좀 도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돕진 않은 것 같아. 실제로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기붕 그 비서실장 당시 비서실장하고 둘이 다 고쳤어 내가 봤을 때. 그 정도로 이 목공의 그 실력이 타고난 그런 실력이 있었었나 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말 그 의외죠. 이게 목수를 이게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집 져달라 그러면 정말 좋은 집을 정말 져줄 겁니다. 이게 물론 디자인 감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집 짓는 데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떤 별도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손기술 이런 쪽에서 굉장히 소질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주는 목수였다라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실력이 너무 좋아갖고,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눈들이 있잖아요, 보통. 근데 목수가 머리가 정말 좋아야죠. 목수가 정말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머리가 좋으시니까 어렸을 때 이런 데를 좀 쫓아를 다녀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이 선반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책이 250권 났어요. 야, 이 250권을 어디다가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러면 사실 일반인도 책장 짜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계공고 이런 데서 이런 선반 이런 다뤄서 하는 거를 이제 기술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이거는 이제 노하우가 쌓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전수하기가 되게 좋게 교육하는 방법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 그런 커리큘럼도 잘 발달이 돼서 이제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주니까 이제 학생들이 빨리빨리 배우는 거지. 이때 당시엔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어깨 넘어 배우는 거예요. 어깨 넘어. 예, 어깨 넘어 배우는 건데 이제 이게 다 수학의 원리가 적용돼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아시니까 예? 그 눈대중으로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막 500권이 와도 예, 이거를 이제 책장을 못 자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쭉. 예. 근데 옆으로 차고차고 이렇게 책장을 못 만드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또 직접 이제 탁 하셨다라는 게 역시 이승만 대통령이다. 예? 그런 걸 예. 또 알아가는 게 또 이게 재밌죠. 이승만 대통령. 예. 아무튼 예. 이즈음 이승만의 믿음과 봉사가 얼마나 깊어지고 확신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다. 이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이 정말 진짜 예? 진짜 압권이네 압권. 와. 예,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승만 건국사 7편 한성감옥 편인데 예, 러일 전쟁 경고 고종이 또 전쟁을 자초한다. 예, 이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청일 전쟁은 그 민비하고 고종이 일본을 상대로 좀 신실하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일본이 어떤 이렇게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손을 잡지 않고 예, 자꾸 따로 놀려고 하고 대아시아주의를 그 표방하던 일본인들을 그냥 외적 대하듯 그런 식으로 아나무인격으로 막 대하고 그러면서 오랑캐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아시아주의를 주장하던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이런 훌륭한 철학자들도 야 저거 조선 쟤네들 쟤네 답 없다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야 우리가 조선과 일본과 힘을 합치자. 힘을 합치자. 중국 다 힘을 합쳐서 우리 아시아 국가가 과거에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쌓아놓고 있었던 이런 그 아시아만의 이 문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그냥 서양인들이 막 몰려와서 잘못하면 그냥 다 무너지겠다. 이런 거는 피하자. 예? 그런 의미에서 대아시아주의를 딱 얘기했는데 조선이 제일 거기서 삐뚤어 나가면서 나는 뭐 오랑캐랑 내가 왜 얘기를 해? 뭐 이런 식으로 고종이 나와버리니 결국에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저기 한일합방 본인이 순종이 발표하면서 순종의 조칙 형태로 발표가 되면서 야 일본의 신정 문명에 저게 복종하라 뭐 결국에는 그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나갔으면 이게 나라가 먹히는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분들도 그냥 그대로 왕노릇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굴러들어온 호박을 갖다가 그냥 다 그냥 걷어차면서 옛날 그 생각만 빠져갖고 아니 본인들이 뭐 외적한테 고생을 했으면 뭐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요. 이분들은 외적한테 고생한 것도 그 전에 없었잖아요. 그 외적은 이미 그 전에 다 물리쳤지. 그런데도 이게 역사관에 이제 잘못 빠져갖고 그냥 이제 오랑캐하고 얘기하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또 그냥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일어날 일이 아니었는데 고종 때문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청일전쟁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그 민비가 너무 거기서 그래서 그때 생겨난 말들이 그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게 그때 그 민비를 보통 얘기를 했던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때 그 사화가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 그 갑자사화 을미사화 무어사화죠. 무어사화, 무어사화 이런 것들이 그 이년왕후 때, 그때 문정왕후, 제가 죄송합니다. 문정왕후, 그러니까 중종 때죠. 중종 때 그 문정왕후가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빗대어서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이 외척 세력의 중심에 있던 그 중전들이 예, 나중에 대왕 대비마마가 돼서 예, 그런 일들을 막 이제 벌이는 예, 그런 걸 보고서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원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이 수감청정을 당하고 이제 막 이렇게 사니까 예? 이 고정도 나이가 그 당시에 거의 막 이제 50이 다 돼가고 막 있던 그런 나이였는데 예, 그 나이에도 수감청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나이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고종 물러나라 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예? 이제 국사를 돌보기 어렵다 막 그럴 때가 이제 예. 이 50 넘어가면 이제 그 죽을 날짜 바라보고 있던 예, 그런 시대였던 거죠.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이후에 태어난 그 저희 큰아버지 세대가 이제 그 6.25 전쟁 났을 때 고등학생 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자기들이 어렸을 때 이 나이가 40살 넘어갔던 분들은 완전 중노인 행세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제 같은데 이제 가거나 그러면 이제 그 문파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예. 각 그 파별로. 예.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 이제 뭐 한참은 좀 떼었다 뭐 이제 그런 나이에 이제 예, 이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가서 어른들을 막 보면 막 그냥 예, 그 한복 입고 그냥 아주 그냥 곰방내 물고 그냥 집에 예, 물고 늘어져 갖고 그냥 예, 아유 나 못 움직여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이 40살 때 예? 그러니까 영양이 너무 그러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영양 실조가 다 오니까 40살 뭐 중반 넘어가고 그러면 거의 뭐 일도 못하고 그냥 이제 죽을 날짜 바라보고 있고 막 이제 이런 시대니까 예? 60살 살면 환갑이다 그러면서 예? 그 61살 되면 진짜 환갑잔치라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옛날 그 세상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웃겨요. 예? 지금 65세 우리나라는 지금 그 지하철 무료 주는 65세 그 혜택을 80대에 있는 분들이 야, 무슨 65세 애들인데 걔네들한테까지 무슨 혜택을 주냐고 그거 없애야 된다고. 예? 그 말이 지금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들으면 65세쯤 돼갖고 이제 혜택 받고 있었던 사람들, 예? 이제 그거 이제 싹 없애버린다, 막 이제 잃어버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거 안 좋아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막상 그거 혜택 받는 고나이 때 분들도 보면 얘기를 들어오면, 야, 우리가 지금, 제1차 그 베이비붐 세대라, 우리가 정말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사회에다 정가를 시켜갖고 애들한테 부담 주냐, 우리 이거 그냥 지하철 이거 받는 특혜 이거 없애버리자. 저 한 80대 이상으로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몇 년 가다가 그냥 예? 그냥 저기 없애자 이거. 지금 65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분들은 정말 깨어 있은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도 사실 뭐 지하철 요금 뭐 1,000원 얼마 뭐 이런 거 솔직히 뭐 안 내면 좋죠. 뭐 솔직히 뭐 그게 예? 뭐 얼마나 그렇게 예? 저거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65세가 정말 이게 지금 같은 대한민국은 그렇게까지 막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나이가 또 아니라는 거를 예,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 65대 중반인데 굉장히 젊어요. 예, 솔직히 보면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의료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평균 수명이 늘고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다 깨달았잖아요. 결국에 문제가 경제가 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 이게 경제가 이렇게 발전해 버리니까 그때의 이 세상 예? 고종 나이 이제 50 됐으니까 이제 물러나라 막 하던 예? 그때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정말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 겁니까 정말. 예?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보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여기에 그냥 아직도 목매어 갖고 뭐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것 마냥 예? 막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알고 보면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죠. 이게 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예?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나마 그 덕분에 이 대한민국만이라도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거죠. 뭘 세상을 무슨 완전히 거꾸로 보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 우리나라가 뭐 그럼 저기 북한처럼 됐어야 되나 봐. 그러면 속이 시원한가 봐요. 예? 왜?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꿈꾸니까. 공산주의 꿈꾸면 이승만 대통령 욕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예. 이번 시간 또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냐고 또 길어졌네요.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 이승만 공국사 7편을 한번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